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파나마 운하예요. 이 좁은 통로를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운하의 가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최근에 이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 그리고 파나마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종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업계에도 이 파나마 운하를 딱 맞게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를 파나막스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 조선업계에 굉장히 친근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마 운하의 운명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파나마가 중국이랑 2017년부터 오랫동안 밀월 관계를 좀 유지해 왔죠. 지금의 대통령은 아니고 전임자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2017년에 20개의 수교국밖에 없던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단교를 하면서 중국과 친중 정책을 사용하면서 바로 1대1로를 가입을 해요. 이 1대1로가 중국이 2017년쯤 만들었던 전 세계 중국의 인프라 자본을 밀어넣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들인데, 1대1로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상당수 수주합니다. 지금 뭐 한 50억 달러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파나마 운하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전철, 터미널, 태양광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 한 450만 명 되는데, 중국계가 거의 10%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전 세계에서도 한 국가의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많아진 이유는 이제 파나마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2018년에 투자 영주권 프로그램을 오픈했어요. 이게 30만 달러만 내면 패스트 트랙으로 30일 안에 단기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오버랩이 되십니까? 우리 한국 제주도 안 떠올리십니까? 지금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의 투자 이미 문턱이 낮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제주 땅을 다 사들이고 그 건물 위에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딱 이 얘기 듣고 한국 제주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기 연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5년 후부터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초청해 줘야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뭐 서울 들어오려면 중국 비자 여권으로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후부터는 파나마 시민권을 취득해서 거의 뭐 파나마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140여 개국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럽이나 캐나다를 가던가 거의 뭐 B1, B2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정세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파나마 인구의 10%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파나마 정부의 고위 관료 중 30명 이상이 중국계고요. 그 중에 4명은 국회의원이고요. 또 장쥐나라는 사람, 2024년 파나마 제4도시 코레라 시티 시장 당선이 됐죠. 이분은 완전히 중국에서 태어나서 38년 전에 이 파나마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네, 시장으로 선출이 됐죠. 파나마는 그럼 대충 어떤 나라이냐? 파나마는 미국의 도움으로 콜롬비아에서 독립을 했어요.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콜롬비아의 일부였는데, 이제 콜롬비아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903년 11월에 콜롬비아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나마는 곧바로 미국과 파나마 운하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파나마 운하 지역을 영구 임대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죠. 뭐 그 이후로도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미국이 지배했다가 운하를 반환하고 뭐 조약을 새로 챙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미국과 파나마에 대한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15% 넘어가지 않은 관세. 아시다시피 지금 3월 12일자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올린다고 하죠. 파나마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이제 콜론 프리 존이라고 해서 파나마가 편의치저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자유무역지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업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수출입에 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다 보니까 중국이 이 파나마를 통해서 저관세로 미국의 수출할 길을 찾은 거죠. 예,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면서 이 우회로로 파나마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파나마 운하의 5개 항구를 모두 중국 기업이 건설 관리 또 운영하는 외에 거의 모든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파나마에 자회사와 지역본부를 설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에 대부분 뭐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중국 자본과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파나마와 수교한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미 40개의 중국 기업이 파나마에 기구를 설립하고 인프라 건설, 항운, 금융, 전기, 통신, 물류 등 많은 부분들을 커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 뒷마당, 내 앞마당에 중국이 해처리를 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뭐 어떻겠어요? 지금 이거 미국이 바라봤을 때는 파나마를 통해 가지고 지금 둔갑해서 중국이 무역 분쟁을 회피하고자 하고 또 이 운하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시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한 곳이지만 미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예. 그래서 미 국무부가 최근에 해군 군함 등 정부 소유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항 통행령 면제 입장을 고사하고 파나마 운항처는 이에 맞서고 있는 상태죠.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 중에 70% 이상이 미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 있어 해군 전력도 전력이고 미국의 동서부로 있는 핵심 무역로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국한테 내주면 안 되는 그런 운하이자 국가이자 교역국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파나마 운하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트럼프가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빌려준 그런 트럼프 빌딩도 있는 거죠. 이게 간단히 정리를 했지만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에 파나마가 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파나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바꿈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애초에 파나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과 함께 했던 부분들 이제는 입장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월 2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파나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처를 할 거라고 압박을 했죠.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두 운하 입구 통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럼프가 이제 파나마를 압박을 했다라는 거고 중국이 뇌물 공세와 채무 함정으로 운하를 통제하려고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바로 파나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나마는 친중 국가가 되어왔죠. 그리고 중국은 지난 8년간 돈과 선물 공세로 파나마 주요 가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고 프로젝트도 따왔고 지금까지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전부 다 중국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바렐라 대통령이 있을 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바렐라 대통령이 퇴임 후 상당수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다는 거죠. 우리 지금 아프리카를 예로 들지만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채무 함정에 빠뜨린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지 않았습니까?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한국 건설 과정에서 중국의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해서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긴 것처럼 파나마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사령부들이 추적을 해왔고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하려고 파나마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렐라 이 대통령은 유명해요. 이 뇌물 의혹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단교 대가로 1억 8천만 달러 뇌물을 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의 가치를 좀 설명하면서 이 파나마란 작은 나라에 도대체 중국의 영향력이 얼만큼 큰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야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 중국도 지금까지 8년여간 투자해온 자본과 인프라를 가지고 그냥 미국에 순순히 양보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과연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